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고 때로는 오해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돈을 벌면 혹시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 질문은 자활 의지가 있는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에는 여러분의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릴 아주 중요한 변화와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당당하게 돈을 벌고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정부가 여러분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들이 여러분의 소득 활동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얼마나 벌어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기초수급자 여러분이 당당하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기초수급자는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자활 의지가 있으신 분들도 일을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시거나 몰래 일하시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자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의지가 바로 근로소득 공제와 같은 제도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돈을 벌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핵심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과 소득 공제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할 때 정부는 여러분의 실제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은 여러분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이 소득공제라는 것은 실제 소득을 올렸어도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인정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세금을 낼 때 소득의 일부를 빼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기준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251만 6,210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더 높은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 인상은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예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2026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과연 얼마나 벌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근로소득 공제율에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정부가 기초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소득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 중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을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어도 공제율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 인정액에는 1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의 구체적인 근로소득 공제율은 최종 확정된 바는 없지만 매년 기초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5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일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공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액 공제입니다.
이는 일정한 금액을 먼저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률 공제입니다. 이는 정액 공제 후 남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시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월 20만 원까지는 100% 공제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2026년에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확대된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럼 실제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립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정확한 금액은 매년 발표되는 정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약 80만 5,187원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월 100만 원의 소득을 벌었습니다. 이 100만 원이 모두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에 20만 원 정액 공제와 30% 정률 공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100만 원에서 먼저 20만 원을 빼고 남은 80만 원의 30%인 24만 원을 또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100만 원 소득에 대해 실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100만 원에서 20만 원과 24만 원을 뺀 56만 원만 반영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산해보면 2026년에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최대로 벌 수 있는 월 소득은 약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및 공제율에 따라 변동되지만 여러분이 실제 벌 수 있는 소득이 소득 인정액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근로소득 공제 덕분에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김봉남 할머니께서는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이십니다. 동네 식당에서 주 3일 정도 일하며 한 달에 약 100만 원의 소득을 벌고 계십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기 전에는 200만 원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될까봐 노심초사하셨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 공제를 적용하면 100만 원의 소득 중 실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약 56만 원이 됩니다. 만약 김할머니의 수급 자격 기준선이 80만 5,187원이라면 100만 원을 벌어도 계속해서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소득 인정액과 수급 자격 기준액의 차이인 약 24만 5,187원을 급여로 더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100만 원을 벌면 급여는 줄어들지만 아예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총 수입은 100만 원에 추가로 급여를 더 받아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번 소득과 줄어든 급여의 합계는 일하기 전보다 분명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근로소득 공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바로 수급자분들이 근로활동을 통해 더 많은 총수입을 얻고 점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일하는 만큼 더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계산에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다른 소득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가장 정확한 것은 본인의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담당자는 여러분의 개별적인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줄 것입니다. 기초수급자로서 소득을 유지하면서 일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는 직업교육, 근로활동 기회 제공,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소득보다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벌면서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자활사업은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와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로 나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돌봄, 청소, 환경정비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 일하며 자활 능력을 키우는 단계이고, 시장 진입형은 숙련도를 쌓아 경쟁력을 갖추고 일반 시장으로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단계마다 특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공공형 일자리도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소득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 변동성으로 인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관리, 스쿨존 교통 지원, 복지관 도우미 등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형 일자리의 소득도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받으며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한 현명한 소득 관리 팁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 신고는 반드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을 통해 자신의 소득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이어져 후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고액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예상치 못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솔직하게 신고하시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이미 받은 급여를 모두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가산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해 주세요. 둘째, 소득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월별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내가 벌 수 있는 최대 소득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생활의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소득 구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비정기적 소득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용직 근로, 프리랜서 또는 이웃을 돕는 품앗이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소득이 신고 대상이지만 소액의 비정기적 소득에 대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6년에는 이외에도 기초수급자의 소득 활동을 지원하고 자격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몇 가지 추가적인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재산 기준의 완화입니다. 주거용 재산이나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완화되거나 혹은 실제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 재산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실물 자산이 있더라도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어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에 더 용이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나 시골 땅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재산이 과도하게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 완화도 지속됩니다. 대리운전이나 배달과 같이 생업에 필수적인 자동차는 재산으로 환산되는 금액을 줄여주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의 확대 폐지는 2026년에도 꾸준히 이어져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수급 자격을 받지 못했던 분들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기초수급자들이 자격 상실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돈을 벌고 싶다면 이만큼만 버세요라는 주제로 2026년에 적용될 수 있는 근로소득, 공제와 다양한 정책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자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공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여러분이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기준들이 더욱 완화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는 돈은 단순히 급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대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라는 적극적인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지역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받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소중하며 자신의 힘으로 더 행복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